일자수가 5천. 특히 피기육생의 경우는 모든 일자수가 힘들다는 거죠. 모든 풀어가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또 이제 김원훈 교수님 있으니까 계시니까 또 여러 가지 가끔씩 제주님들이 나왔습니다. 건강 관련주들이 다 생각을 할게요. 간략하게 몇 개 짚을게요. 48자의 기준은 양력이다, 음력이다? 양력. 네, 생년과 생일, 지구의 공전, 생일과 생실의 지구의 자전. 시켜서 이 큰 글씨가 양력이고 작은 글씨가 음력이죠. 맞죠? 네. 그래서 큰 글씨 조그맣게 있으면 음력되죠. 그건 알죠? 큰 글씨,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사주팔자 뭡니까? 누군가 출생 연월 일시죠. 연월 일시. 연은 해가 바뀌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태양 기준인 거예요. 이 양력인 거고. 월은 달자 쓰니까 음력일까가 착각하지만, 자, 월자, 달자 쓰지만 이 월은 뭐냐? 지구의 공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말고 태양주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죠. 한 바퀴 도는 것을 이게 공전인데, 이게 해가 바뀌는, 한 바퀴 해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바뀌는 과정을 끊어놓은 게 월입니다. 즉, 지금 12월달은 겨울이고, 4월달은 봄이죠. 7월은 여름이죠. 그럼 월이 의미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의 각도 변화. 그래서 결국엔 월은 뭐냐? 지구 공전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연은 지구 공전의 단위고. 그럼 지구 공전의 과정을 왜 단월자를 썼냐면, 지구가 도는데 어떻게 따로 기록할 게 없다 보니까 달이 뜨거지는 그 과정을 그걸 근거로 해서 끊어놓은 거예요. 한 달을 기준으로 끊어놓다 보니까 그 달월자를 쓴 거지. 그것이 달이 월 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뭡니까? 해가 뜨거지는 게 일이잖아요. 시는 해가 어디까지 떴니 어디까지 떴니니까, 즉 연과 일은 지구 공전과 자전의 단위고, 월과 시는 공전과 자전의 과정인 겁니다. 사주팔자의 모든 기준은 바로 양력이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하고 지금 남한에 태어난 사람하고 삶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북한, 남한 다르죠. 자, 그러면 장관아들하고 농부아들하고 삶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당연히. 그럼 물어볼게요. 사주팔자는 북한에 남한에 태어난 같을까 다를까? 체제는. 그럼 저기는 장관아들하고 농부아들은 사주팔자는 같을까 다를까? 한국이다. 자, 잘 봐요. 장관아들은 2시간 빨리 갈까 혹시? 그럼 2시간 늦게 갈까? 아, 똑같아요? 그럼 북한은 우리보다 3시간 빨리 갈까? 태양이 북한은 가다가 여기보다 여기까지 태양이 북한으로 좀 돌아가고 이렇게 할까? 중요한 거예요. 사주팔자는 뭘 따집니까? 사주 볼 때 연, 월, 일, 시, 아버지 직업, 엄마 분무에 들어갑니까? 그럼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연, 월, 일, 시만. 북한에 태어나 남한에 태어나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아버지 직업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삶은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엄마 직업에 따라서,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주팔자의 초기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연월, 북한에 태어나나 남한에 태어나나 이 경도만 같다면, 이게 경도라고 그리고 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이 경도만 같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도예요. 북한에 태어나나 남한에 태어나나 이 경도만 같다면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삶은 달라요. 삼성 누구와 이건희한테나 이재용이하고 똑같은 사주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 이재용 아니죠. 왜? 아버지 같은 이재용이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딱 하나 뭡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요. 핏줄인 거예요. 핏줄 따라 하면 핏줄들 중에 사주가 더 중요해. 실질적으로 핏줄이 정리해요. 사주 놓고 뭐를 찾으려고 해? 사주 놓고 별거 다 찾으려고 해. 아버지 직업, 엄마 몸무게까지 찾으려고 해. 이거는 우연히 맞는 거지.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주로 항상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어쩌다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개. 사주를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자다가 오늘 집이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 만나는 거 찾을 수 있고, 350원 주는 것도 찾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근데 규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면 맞을 수 있어요. 항상 맞는 게 아니죠.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사주로 어느 대학 무슨 거라고 집에 자식이 계시고 맞출 수는 있어. 근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맞을 때가 있는 거죠.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주의 초기 조건이 뭐냐는 뭔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주 보는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또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는 나중에 제가 해드립니다. 정리는. 일단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게 있구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사주는 북한에 태어나나 남한에 태어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주 왜? 사주는 시간을 찾는. 그럼 사주 파자가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누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건 우리 이창도 회장님의 혹시 이창도 회장님 20대는 김창도시잖아요? 아니죠. 그럼 똑같죠. 지금이랑 똑같죠. 20대는 이 모습인가요?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아니죠. 예. 지금은 이 모습. 그러나 자 이창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10대 이상, 20대 이상, 30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작년, 올해, 내년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사주파자는 그걸 찾는 거예요. 작년, 올해, 내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삶에 대한 시간의 흐름, 즉 태양의 흐름을 찾는 겁니다. 왜? 시간을 찾는 게 태양이 잘 봅시다. 여러분 사주파자 뽑아놓고 달이 위치 아시면서 달이 어디 있는지, 실제 달이 어디 있는지. 사주를 보면은, 좀 이따 사주를 보면은,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언제죠? 을미, 무자, 무인, 임술. 이게 지금 19시. 19시가 아니라 19시 반부터네.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9시 반까지. 이 시간이 지금 딱입니다. 이거 19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얘기죠.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 사주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 이 사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뭘 찾을 수 있을까? 연, 월, 일, 시.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이 뭡니까? 딱 들어가는 것은, 자 봅시다. 이걸 보면 이 자월이라는 걸 보는 순간, 이걸 보면 사주를 보면은, 이걸 몰라도 이 자월이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난 시기가 겨울이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거랑 뭐를 알아요? 저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겨울과 저녁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이니까 달이니까. 달이 겨울과 저녁을 주관할까요? 밤에는 달이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실제는 태양이죠. 즉 지구하고 태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달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달이 어디 있든 태양은 어떻어요? 지구 있는 것이. 네, 전치 살짝 전치. 이게 술시니까 술시라는 것은 술 먹는 시간이잖아. 술 대낮부터 안 먹잖아. 맞아요? 술시가 몇 시부터 술시입니까? 그러니까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소전에게 유시. 왜 유시입니까? 닭 잡아서 안주 만드는 시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술 마시는 시간, 술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술 많이 마시다 보니까 해로매를 해시. 해로하는 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집에 자야 되니까 자시. 맞아요? 어쨌든 맞긴 맞죠? 어쨌든. 자, 이 시간은 술시라는 것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은 해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주 가지고 달이 잘 쓰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달이 나오잖아요. 음력은 반영되어 있지조차 않은 건데 우리는 사주가 음력이라고 착각하는 걸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은 많이. 지금이 9시입니다. 해가 지고 있을까요? 뜨고 있을까요? 지고 있죠. 그렇죠? 해가 지고 있죠. 맞죠? 어려워진 말이죠. 내일은 태양이 떠오겠죠. 틀림없죠. 태양이 하루에 몇 번씩 뜨고 지죠? 안 떠요. 안 떠버려요? 그대로 있어요. 태양 그대로 있으니까. 가려지고. 머리 아프네. 태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안 뜨고. 태양 안 뜨면 골치 아픈데. 안 떠요. 안 뜹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애매한 얘기긴 한데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죠? 해가 뜨고 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해 비는 거 실제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해가 뜨고 지는 걸 느낀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와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는 움직이는 걸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 보이죠? 해는 멈춰 있는데 멈춘 걸 보여요? 뜨거지는 걸 보여요? 움직이는 걸 보이죠? 자, 보니까 멈춰 있는 태양은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움직이는 우리는 안 움직이는 걸 보여요. 그럼 세상은 제대로 보입니까? 거꾸로 보입니까? 거꾸로 보이니까 제가 볼 때, 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의 타로스 만지는 것이 아닐까요? 거꾸로 보이니까. 자, 중요한 거 잘 봅시다. 달은 뜹니까? 뜨고 집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달은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 걸 왜 안 움직이는 걸 왜요? 움직이는 걸로. 그렇죠. 달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왜요? 이게 의미가 중요해요. 자, 태양은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걸 왜요? 달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왜요?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은 제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왜곡돼 보이는 것도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왜곡돼 보이는 게 더 많을까? 제대로 보이는 게 더 많을까? 반반일까? 네. 진짜
반반일까? 반반이요. 진짜 반반일까? 네. 자, 봅시다. 자, 내 본 모습을 아는 사람 봅시다. 우리. 여러분의 본 모습. 인간수까지는 고사하고, 자, 혹시 집에 잠잘 때, 아침에 새벽에 막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집에?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몰라고 하도 많이 치대받았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 모습을 고사하고, 내 잠잘 때는 편한 이 모습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내 아는 사람 중에서. 자,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100명 넘죠? 100명 넘죠? 그 100명 넘은 중에서 내 본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본성을 고사하고 내 편한 모습 추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보여지는 모습이죠. 잘 보세요. 진짜 보여지는 모습을 서로 보고 살지. 그렇죠? 우리가 모든 모습을 다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잘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보이는 게 더 많을까? 왜곡돼 보이는 게 더 많을까? 사실은 왜곡돼 보이는 게 무지무지 더 많아졌어요. 이 세상은 왜곡돼 보이는 것도 있고 제대로 보이는 것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곡돼 보이는 것과 제대로 보이는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면 그냥 원리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다면 원리를 이해해보세요.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걸 몰라도, 즉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진다는 걸 몰라도 해는 뜨고 집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알았어. 야, 지구가 돌아서 해가 뜨고 집니다. 안다가서 해가 두 번 뜨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알아도 해는 한 번 뜨고 져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안다면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면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삼재, 아홉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거 뒤에 얘기합시다. 4살 차이, 삼재와 아홉수. 4살 차이가 궁합이 좋을까? 아, 한 번 볼까? 이게 너무나 쉬운 걸 볼게. 삼재가 진짜 무섭다. 삼재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재 믿는 분. 우리는 너 각자를 한 명도 없네? 딴 이름 안 적어요. 괜찮아. 이름 안 적어. 삼재 믿는 분. 삼재 안 믿는 분. 와, 하나, 둘, 셋, 넷, 여덟, 둘. 그럼 나머지는 믿으려고 하는 거? 삼재. 자, 삼재는 정말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잘못된 속설. 삼재 뭐 갖고 따지죠? 띠. 자, 봅시다. 자, 누군가가, 자, 20살 태어난 사람, 24살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뭐 20살이 안 좋다. 2010년 태어난 사람, 2010년 태어난 사람, 전부 다 30살 나간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 조금. 사주팔자는 연, 월, 일, 시예요, 시. 그렇죠? 여기서 연, 월, 일, 시인데 여기서 2010, 12월 8일 만약에 지금이 저녁 때 태어난 거잖아. 이 시가 바뀌어서 낮에 태어나면 어떨까? 다르죠. 태양을 받는 게. 사주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여기 최고의 과정이니까 에비트시 있다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영어를 섞어서 문제 없죠. 네? 세 분만 대답하면 나머지 쉬운 영어를 섞었을 테니까. 제가 지금 조금 이 불가사의 영어를 좀 하는데 충분히 최고의 과정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 우리 영어로 A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A. 낮 몇 시? 낮 12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낮 12시 태어난 태양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그렇죠? 2015년 12월 28일 저녁 8시 태어난 사람 영어로 B. 엘리트라 달라. B. 그것까지 하시면 어렵진 않죠. 영어로 B. 그럼 밤 11시 태어난 사람 영어로 C. 자, A와 B와 C는 출생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고 뭐가 틀리다? 시간만 틀려요. 그럼 이 세는 자, 낮 12시 태어난 사람 A고 저녁 때 태어난 사람은 밤에 태어난 사람 C. 낮 12시 태어난 사람 태양이 정면으로 태양을 보기 때문에 태양 이뻐서 땅끝 웃어주는 거고 저녁 때 태어난 사람 B는 태양을 째려보잖아요. 이게 태양도 기분 나쁘게 같이 째려보지. 그러면 밤에 태어난 사람 태양을 안 봐. 태양도 열받으니까 안 봐버려. 즉 태양빛을 받는 게 틀려. 그럼 저 사람은 삶이 같다 틀리다? 달라요. 뭐 같은데?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은데 시만 틀려도 삶이 달라. 왜? 사주팔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는 뭐 갖고 따지죠? 삼재는? 띠. 8글자 중에서 잡읍시다. 시간만 틀려도 틀린데 일까지 틀리다면 공통점이 별로 없겠죠. 월까지 틀리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사주팔자는 띠만 갖고 따집니다. 그 말이 될까 안 될까? 전혀. 삼는 누군 오징어 자다 벌떡이나 껌심심이 한다 하듯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재에 대해서 삼재나 아홉수는 어떨까? 아홉수 역시 마찬가지.
동양에서는 1, 2, 3, 4, 7, 8, 9라는 숫자를 가장 큰 숫자를 치다 보니까 너무 꽉 찬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9를 꺼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전돼서 9수, 19, 29, 39 안 좋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9수나 3대는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3대를 비밀이 뭔가 요구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왜냐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금 얘기합시다. 이런 것들도. 호랑이띠는 용맹할까? 우리 띠동물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하겠지만 호랑이띠는 용맹할까? 뱀띠는 험을 잘 먹고 용띠는 불프고. 여러분 띠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용띠는 진짜 용처럼 이렇게 쫙 불끈 나오다니까 그렇지 않죠. 네. 넌 토끼띠랑 깜짝 뛰어다니고 이 띠라는 건 아니라고도 못하고 기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저 띠에 대해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용이라 같은 용. 농경문화 쪽에서 모든 띠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두 개 있습니다. 고정된 시간의 흐름. 하나는 하루의 시간의 흐름. 하나는 1년의 시간의 흐름. 용이 의미하는 건 하루 중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사이 해 뜰 때. 1년 중에서는 양력 4월 무렵. 그럼 봅시다. 용의 의미가 뭡니까? 희망, 변화, 승천을 얘기하죠. 그럼 왜 용이 배치됐을까? 자,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이 뭐 하는 시간이거든요? 출근하는 시간, 출근. 여러분 잘 보세요. 7시 반 이전에 아까처럼 이곳으로 집에 있습니까? 아니죠. 어때요? 7시 반에서 9시 반 싹 치장을 하고 딱 받고 있고 나가. 진짜 용이 조화를 부린다고 얘기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력 4월. 봅시다. 왜 용일까? 우리가 입춘이 언제입니까? 양력 2월 하이잖아요. 입춘. 입춘이 뭐예요? 봄이 온다는 얘기죠? 봄의 기운. 그럼 2월달 봄 왔어요? 봄 왔다가 나갔다 멀어 죽어요. 그렇죠? 그럼 3월달 봄 왔어요? 꽃 피는 춘 3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아직 세탁도 안 나왔어. 양력 4월 되면 어때요? 누가 푸른 물감을 뿌린 것처럼 온 세상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연 용이 조화를 부린다 하잖아요. 희망적이에요. 맞습니까? 바로 그래서 희망의 변화. 그게 용인 거예요. 거기다 용을 대입시키고 이래서 용띠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띠동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절에서. 이걸 가지고 호랑이띠는 이빨에 성분이 이거 아닙니다. 넌 호랑이띠는 성질이 더럽다고? 토끼띠는 성질이 더러워.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삼재 얘기하니까 그래비티가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 진짜 우리 시동대 삼재 때 망했는데 맞아. 그 사람 삼재 아닐 때도 망했지. 우연히 삼재랑 진이 겹친 거지 꼭 삼재 때에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삼재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볼까? 손 없는 날 9일, 19일, 29일 아시죠? 손이 뭡니까? 손. 귀한 손님? 손 없는 날에 유래는 뭡니까? 조금만 어디 파고 들어가면 손재. 근데 그 유래를 뭐 갖고 따지? 근거는? 근거는? 학문적 근거는 태백산이라는 거 있어요. 태백산. 들어봤어요? 네. 태백산이 뭡니까? 남들 이사할 때 쳐다본대. 괴롭히려고. 그래서 이 태백산이 음력 1일날은 동쪽서 쳐다본대요. 2일날은 동남쪽, 3일날은 남쪽해서 7일날은 8일날은 7일날은 북쪽, 8일날은 동북쪽. 그리고 9일, 10일은 다 했으니까 쉰게 하늘 올라가서. 태백산이 하늘에서 쉴 때 이사 가려고 9일, 10일 이사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태백산이 1일날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 1일날 동쪽을 빼놓고 다 이사 가면 돼. 단 근데 소리 나는 거 떨어뜨리라 조심해요. 소리 나는 뭐라 깨져서 소리 나면 태백산을 쳐다보면 들키잖아. 그러니까 안 들키게 소리 나는 거 꽁꽁 묶고서 이사 가면 돼.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제가 태백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 이사가는 데 관심이 많은지 했더니 태백산과 나는 사람들 이사가는 관계 없다. 근데 왜? 지들끼리 짱구 치는 곳일까? 왜 돈 벌어먹으려고? 쉽게 말해서 의미가 크게 없다. 부의 쉽게 의미 크게 없다. 그럼 이사는 언제 간다? 아무 때나? 이사 비용이 손 없는 날도 비싼데 아무 때나 갑니까? 가능하면 나 편한 날에 가되 가능하면 손 있는 날. 왜? 이사 비용도 싸다. 남는 돈으로 짜장면 시켜서 저도 한 그릇 시켜주면 도움이 된다. 풍수하고 부동산 하는 분들 많이 따집니다. 근데 의미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가기 좋은 날은 손 있는 날 중에서 내가 좋은 날 중에서 손 있는 날이 차라리 이사를 싸다. 대장군 3, 4가 의미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새들이 집을 짓는 때 그 방향이 있죠. 문을 내는 방향을 보면 분명히 대장군이나 저
상사방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대자분과 상사방이. 네, 그래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까치나 어떤 이런 새들이 어느 방향을 놓고서 저 자기문을 내느냐를 보면은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맞는다고 말할까 아니다라고 말할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의견을 내세요. 앞으로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을 무조건 맞더라만 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은 좀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제가 질문이 나가냐면은 우리가 임사했다 할 때 실제로 할 때는 까치 집을 몇 개를 보셨습니까?부터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 까치 몇 개를 보셨습니까? 한 100개를 보셨습니까? 200개를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한 30개를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문화 우리가 모를 때는 검증이 안 될 때는 선조 조상들의 말하는 따라야 되겠다는. 왜? 모를 때는 일단 지키는 게 좋은 거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씩 밝혀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 넘어갑니다. 자, 저기 정신장 다음 거 받고. 자, 요거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스티브 잡스가 뭐라 했는지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알죠?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거는 항상 갈망하라, 항상 무무하라. 여러분, 자, 이렇게 무무해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까, 망한 사람이 더 많을까? 빈고. 자, 성공할 때 진짜 성공한 이유가 뭔지를 몰라. 성공할 때 성공해서 자기 이유를 찾아서 얘기할 뿐인 것이.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그걸 누가 알 수 있어?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진짜 성공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해서 우연의 법칙이라듯이 바로 우연이라고 얘기한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이 올 거지만 그 우연 속에 성공의 법칙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때를 찾는 거예요. 세렌디피트라고 우연의 법칙 같은 게 많은데 뭐 그건 저 시간 다음에 합시다. 오늘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석하명리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얘기합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짧게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은 충격으로 와갈 수도 있고 뜬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십시오. 또 다른 시각입니다. 전투 음양무행설의 모습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음양무행설은 누구나 쓰는 거죠. 음양무행설이 사주명리의 가장 구두단이다. 맞아요? 구두단이다. 아니죠. 사주명리의 모든 구두단처럼 가장 기본 이론이다. 풍수지리의 기본 이론이다. 그렇죠. 모든 거에서. 음양무행설은 모든 거의 기본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음양무행설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그걸 적용한 모든 원인은 한번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동양학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독해라 천독해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쉬운 거 얘기하면 해볼게요. 음양설은 그냥 음과 양은 남자, 강하고 밝고 좋은 거, 포지티브, 좋은 의미. 맞아요? 틀려요? 동의하죠? 아니면 얘기하세요. 음은 여자, 약하고 어둡고 좋지 않은 것, 네가티브. 맞아요? 정적인 것, 동적인 것. 의의수 얘기하세요? 음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오행은 숫자 5와 행. 오행입니까? 오물입니까? 오물, 물건. 오상, 이미지. 오행, 차이가 뭘까요? 오상은 5가지 이미지. 오물은 물건. 오행은 움직임.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다 같지 않아. 우리가 오상론이라고 불러요. 오행론이라고, 오물론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지만. 네. 우리는 오행설 가지고 갑니까? 오물설 가지고 갑니까? 오상설 가지고. 네, 오행설. 네. 오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물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행이라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움직인다는 것. 그건 뭐냐? 기운을 표현한 거예요. 기운. 기의 흐름. 기를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게 많이 뭐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 수박. 그 다음에 좀 못 그리지만 하습네 또. 뭐 이렇게 이러면 뭐 안 나오니까 내가 머리 그림 못 그렸나? 그럼 이거 하나 더 그려주세요. 해수욕장. 해수욕장. 그러면 또 뭡니까? 계절은 저건 여름을 그린 겁니까? 여름의 이미지입니까? 이게 상인 거예요. 여름의 상. 이게 상인 거예요. 행은 뭘까요? 행은 뭔가 움직인 모습.
움직인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행위를 굳이 따지면은 요것과 요것이 아니 플러스된 그 글자가 따지면 한자가 모든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의미를 갖긴 해요. 안간질촉, 안간질촉, 칙촉 뭐냐? 가는데 이렇게 움직. 꼭 규칙적인 게 아니고 뭔가 좀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모습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행이라고 다 오물도 아니고 오상도 아니고 오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목화 움직이 5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건 목을 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표현일까? 아니면 그냥 말한 걸까? 계절을 나타내는 목, 화, 토, 금, 수. 우리가 이제 그 고전에 보면은 오행을 뭐라고 하면 목은 국지, 굳고 고든 거, 이렇게 표현하고 굳고 고든 거, 굽었다 고든 거 이렇게 표현하고 화는 영상, 활활 타오르는 거, 토는 가색, 신고 가꾸는 거, 소는 조격, 변화고 따르는 거, 수는 윤화, 흘러내리는 거. 이게 이제 고전에 나온 오행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행을 할 때 가장 잘하듯이 뭡니까? 이렇게 쭉 뻗어가는 모습이 뭐예요? 쭉 뻗는 거, 쭉 치고 가는 거. 여기와 딱 칠 때 여기 분산. 이거는 화. 이거는 목. 뻗어가는 건 목, 화는 분산. 그렇죠? 그 다음 내려가는 거, 틀을 갖추는 거. 그럼 내려가는 건 수. 예, 틀을 갖춘 건 금. 근데 잘 봅시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편하게 해서 물이 나무를 생각하고 물이 나무가 타서 불이 되고 불이 타서 흙이 되고 흙이 타서 흙 속에서 쇠나 돌이 나오고 금이요. 이건 쇠나 돌이죠. 쇠나 돌이 나오고 쇠나 돌에서 물이 나오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은 돌을 끄고 맞잖아. 극이니까. 이 극은 절대적인 화가 맞고 금이 복기로 하는 쪽이고 목이 토를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목이 토를 흑한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끈적질하지 사실. 나무가 흙을 파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누가 배울 때 나무하고 흙하고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합니까? 좋은 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반대니까 이걸 기라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못하고 이게 좀 끈적질을 한다 좀 얘기하니까 어차피 그다 치고 근데 여기서 또 들어갈 때도 수생목은 좋아. 근데 나무가 타서 불 듣지만 흙이 타서 그 재가 불탄 재가 흙이 된다. 조금 납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우리 그분한테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농경 시대를 생각하면 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뭐가 좀 애매하지 부터? 애매하다고 볼 수가 없죠. 아, 농경 시대를. 농경 시대를. 그러니까 불이 타고 나서 흙이 돼. 재가 된 나무니까 그 재를 의미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 같죠. 이것이 재가 흙이 되는 것. 오케이, 뭐 어쨌든 비슷해요. 그럼 흙에서 쇠나 돌이 나오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쇠나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온도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쇠나 돌에서 많이 나와요? 땅에서 많이 나와요? 흙에서 많이 나와요? 땅 파면 많이 나와요? 쇠나 돌에서 많이 아니 나와요? 그렇게 치면 땅을 파면 많이 나오는 건 맞죠. 돌에서 나오는 거보다. 네. 근데 온도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유리창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어디라고? 그러면 유리창에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러면 만약 유리창에 물이 만드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변화죠. 그건 온도하고 유리하고 만나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 물은 물에서 나무를 그냥 바로잖아요. 다른 데 만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기도 다른 데 만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도 그냥 다른 데 만나서 타서 재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른 거 만나야 되는 거는 두 번 그냥 안 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오행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오행이라는 소리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 하나는 5이라는 존재가 있고 행은 5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 동등하게. 만약에 뭔가 하나가 특별히 다르면 오행이 아니고 사행이 되거나 삼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수국화가 이해가 되잖아. 금동목도 이해가 되잖아. 좀. 그렇죠? 도끼를 나무를 쪼개고. 나 물어볼게. 나무야 도끼가 무서울까? 산불이 무서울까? 다 무섭죠. 다 무서운데 어느 게 더 무섭냐고 이제. 나무한테 도끼가 더 무서울까? 산불이 더 무서울까? 산불이 더 무섭잖아. 진짜. 왜냐면 도끼는 하나씩 쪼개고 산불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야.
만약 극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라면 이렇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화근목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설명이.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명을 억지로 막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해하는 설명이 들어가줄 때 우리는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딱 볼 때 우리 회장님 보고 딱 잠깐 딱 보면 잘생기고 멋있어. 눈 안 납득하잖아. 아니에요? 맞죠? 납득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보고 자기 못생기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글. 근데 누군가를 보고 얘가 이주일 보고 얘기하는데 잘생겼다가 이주일 보고 잘생겼다고 못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제가 돼가지고 못생긴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말 들어간다든가 하듯이 그래서 말이 들어가는 것과 대안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바로 이 오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철학을 그냥 공부해서 그냥 하면 돼. 근데 최고의 과정은 원리를 따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 남들이 공격할 때 그냥 이게 나무의 기운이 강하면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역습을 당하는 거죠. 오케이. 그거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노라고 하는 상노라고 또 제가 토도요. 토도 이제 그게 그 말하자면 그 지리산들은 큰 산은 우리가 금으로 또 보잖아요. 경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토라는 게 꼭 토의 성질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맞아요. 물방울 하나 플러스 물방울 하나 몇이시죠? 하나. 둘이 하나에 두 개. 하나 플러스 하나가 몇이라고요? 아니 중요한 거니까 그 원리는 둘이죠.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잘 보세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입니까? 변칙입니까? 잘 보세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것과 원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라는 게 공리가 될 때 우리는 설명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딱 그러면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셋도 되고 왜? 엄마 아빠 플러스 하면 셋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있을 때 특별한 걸. 근데 이렇게 될 때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셋이도 되고 하나도 되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공리가 설정이 안 되고 설명이 그다음부터 안 되고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할게 지금부터는 강의도 하고 강의 시간 앞뒤로 시간을 내서 조금씩 내서 논의하고 토론도 많이 할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논의를 한다 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준비될 게 전제되어 있는 생략되는 조건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금금목 금이 목을 극한다. 근데 목이 커버리면 오히려 금을 거꾸로 극해요. 맞죠? 이걸 상노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 중요합시다. 고양이 앞에 쥐. 이게 뭡니까? 이게 상극 같은 거죠. 극 같은 거죠.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앞에 쥐를 얘기하는데 고양이는 여기 서울에 있고 쥐는 부산에 있어. 그럼 말이 돼야 돼. 고양이 진짜 성립되잖아. 그럼 이거 전제 조건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걸 얘기할 때 동일 공간이라는 게 생략돼 있어요. 공간. 이게 무조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애기 고양이 한 마리하고 어른지 100마리. 말도 안 돼. 안 돼. 그럼 뭡니까? 똑같은 고양이 한 마리, 똑같은 쥐 한 마리. 이게 동일 뭡니까? 동일 단위. 동일 단위나 조건. 그렇죠.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그 다음에 좋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하고 쥐 한 마리가 여기에 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아침에 있고 하나는 저녁에 있어. 돼, 안 돼? 안 돼. 시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시간. 동일 공간, 동일 단위, 동일 시간. 이 세 가지가 똑같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규칙을 논하는 거예요. 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변칙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목도 화를 생한다. 화도 목을 생한다. 아니면 금도 목도 금을 한다. 저세요. 원래 금은 금금 목이 고양이 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적당한 금과 적당한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많다는 것은 동일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건 변칙 조항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변칙 조항. 즉 이건 우리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은 선정이 된 상태에서 변칙 조항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따지나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막 왜 얘기하냐면 현재 사주학이 그런 거예요. 설명을 끼워 맞출 때는 뭐든지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사주 딱 놓고 딱 진짜 얘기할 때는 답이 좀 안 나와요. 그런데 사건을 놓고 끼워 맞추나 뭐든지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재성이 아버지도 됐다, 돈도 됐다, 재물도 됐다, 여자 다 쓰는 거야, 옆에서. 근데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교수님,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사주 구성학에서도 보면은 예. 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를 예. 화와 그 작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멀면은 서로 외면하고 있을 때는 이게 큰 영향을 못 받아요. 큰 틀로 볼 때는 이제 어차피 옛날 그 공간적인 틀로 볼 때는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연간에 있고 시간에 시기에 있다면 예. 그거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서로 외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보세요. 지금 그겁니다. 연지에 있고 시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조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공간을 벗어 집어넣고 얘기하는 상태에서. 시간 우리는 공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예, 쭉 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동의죠. 지금은 이제 연지, 시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행을 논하는 거예요. 논할 때, 지금 선생님처럼 어떤 경우에 있을 때는 할 때는 어떤 경우로만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있을 때는 그럼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네. 규칙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든 똑같은 때가 조건인 거고 어떤 경우이든 예의. 그럼 우리는 뭐야? 예의 조항을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의를 알 때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게 예의가 된다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의를 논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즉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근데 원래 이 조건은 뭔 얘기 하시겠죠? 지금 여기까지 토론하자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차피 오행이 나오니까 이걸 이해 못해도 관계없고 이해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조금 넘어가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 근데 교수님, 일반적으로 예. 목화 키워주셔의 오행을 예. 설명할 때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끔 예. 물상으로 지금 설명을 해서 목은 그 도끼가 지금 극한다. 예. 그리고 저 오행 그 운동을 그 지구상에 있는 어찌 보면 그 우주의 그 순환 이걸 오행을 갖다가 이 나무하고 물하고 이런 성질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름만 그걸 붙여놓은 거지. 그렇죠. 예. 이 목이다. 예. 이 알거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끔 이걸 목을 나무로 설명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나무로 딱 설정한 순간부터 오류가 생긴다는 게 항상 제가 예를 들듯이 우리 지금 우리 최은정 선생님을 백학 같다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조 당연히 되지만 다 본인이 된다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최은정 선생님은 진딧물 깁니까? 안 돼요. 그럼 물만 먹고 삽니까? 식물인간입니까? 자 보세요. 백합은 아름다움이 있고 식물인간, 식물인충이 있고 물만 먹는 진딧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취한 겁니까? 아름다움만 취한 거잖아. 그걸 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겠네? 물만 주면 되겠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시끄러워 뭐냐? 음유한 거듯이. 뭔지 아시죠? 원숭이 똥구멍 빨개면 사과했어. 그러면 똥구멍도 깎고 먹으면 맛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 다르잖아. 빨간 부분만 취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오행 목이 뭡니까? 이 목은 뻗어가는 기운인 거예요. 오행 뻗어가는 기운을 취하는데 이 지구상 사물 중에서 가장 뻗어가는 기운이 강한 게 뭘까? 이게 목이었던 거예요. 성장을 네, 성장이랑 쭉쭉 뻗는 거. 화는 뭡니까? 쫙 분산되는 걸 취한 거예요. 가장 그걸 취한 거예요. 거기서 불을 취한 거예요. 나무를 취한 거. 그럼 잘 봅시다. 물어볼게요. 오행을 목이 나무라 할 때 백합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목일까? 이건 뻗어가는 기운이 아닌데 이건 목 기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 쉽게 오행 목이 나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 어떤 사물 중에서 오행의 속성과 가장 닮은 걸 취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와전된 거예요. 나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봄나무도 어떻고, 가을나무도 어떻고, 큰나무도 어떻고, 이렇게 되는 왜? 나무라 하니까, 백합이라 하니까, 이제 진딧물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여기 뭐 진딧물 핀다, 물만 준다, 이거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나무 이거 가지고, 자, 겨울나무를 잘라주지 않고, 봄나무를 잘라주지 않고 얘기할 때, 그걸 맞냐고 할 때 너무 참 난감한 거예요. 사주학은 많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강의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는 제 강의뿐이 아니라 모든 강의 들으면 그 강의 그들이 해요. 그럼 얘는 그 중에서 쓸만한 걸 캐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오행은, 자, 한 가지, 금하고 쇠하고 돌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쇠하고 돌. 여기서는 같은 거예요. 성분은 다른데. 그럼 왜 그걸 취했을까? 딱딱하고 변하게. 이걸 가지고 취한 게 쇠하고 돌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알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는 내려가는 기운. 일단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머리가 아플 테니까. 오늘 얘기를 좀 많이 지도 나가야 되겠는데 조금 한번 해볼게요.
강한 게 약한 게 음인 건 사실이죠. 금하고 목하고 어느 게 강하죠?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것이 강하다,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거든요. 고기가 그래서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끓는단 말이에요. 가장 지엄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그것을 자, 그 전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겠어요. 물 한 방에 바위가 뜬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 봅시다. 물이 바위를 뜰 때 전제 조건이 있더라요. 무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바위를 물 하나고 바위 뚝상이지? 그건 아니란 말은 어떻게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한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단 말이니까 이걸 앞으로 구분해줘요. 우리 말할 때는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뜯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돼. 이건 맞아요. 근데 물어볼게 그럼 바위 끓을 때 물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도끼를 쪼개는 나요? 도끼를 쪼개는 안 거예요. 이걸 우리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예? 아니 쪼개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문제 생기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자 좋습니다. 여기 역강하신 분들이 말씀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쩔 수 넘어가시는 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는데 오늘은 그냥 이거 한 가지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할 게 아니고 목화토금수의 특성이 어떤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가지입니다. 목의 특성과 수의 특성을 봅시다. 수하고 목의 특성의 차이는 뭐예요? 수하고 목을 시작을 하고요. 수는 저장을 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모든 것들은 화는 변사를 의미한다고. 예. 그걸 이제 사람의 특성을 비교할 때 수는 지혜롭다고 하죠. 예. 맞습니까? 예. 목은 애들 같은 거니까 인정. 약간 움직이고 정은 맞지만 움직인다는 행동적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새로운 있어요. 시작. 시작. 예. 시작은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동적이죠. 수는 멈추니까 정적이죠. 그럼 정적인가 동적인가 누가 몸을 잘 쓸까? 동적인 게 바로 몸을 잘 쓰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잘 쓸까? 정적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가 머리가 좋고 머리는 누구는 쌈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봅시다 이거.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행은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을비년은 어디서 왔어요? 을비년은 갑을년 때문에. 예, 을은 갑에서 왔죠. 예, 갑은 개에서 왔죠. 예. 자, 제가 질문할 때 한 사람이 A가 있어요. A는 10년째 선생하고 있어. B는 선생 10년 하다가 작년에 운동선수로 바뀌어서 운동해. C는 운동선수 하다가 작년부터 선생하고 있어. 그럼 A와 B와 C 중에 선생은 누구야? 지금 선생은 A하고 C죠. 즉 A는 10년 내내 선생하고 있고 B는 10년 하다가 작년부터 운동선수로 바뀌었고 C는 운동선수 하다가 작년에 선생으로 왔어. 그럼 선생은 A하고 C야. 그쵸? 근데 선생 기질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A하고 B가 더 가지고 있죠. B의 현재 모습은 선생이 아니지만 선생 기질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운동은 누가 잘해? C가 선생이지만 더 잘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간목은 어디서 왔어요? 간목은? 개수에서 왔죠. 그럼 겉은 목이고 속은 뭐예요? 수죠. 을목은 목에서 어디서 왔어요? 겉도 목이고 속도 목이죠. 이해하시죠? 그럼 간목과 을목을 얘기할 때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간목이에요, 을목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간목이 좋을까, 을목이 좋을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누가 논리적일까? 누가 행동적일까? 을목이 행동적이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가를 볼 때 간목 일관이가 일부가 보통 우리가 간목 일관을 볼 때 간목은 동양지목, 큰 나무, 안드나무, 우두머리, 을목은 연약한 새싹. 근데 실제 을목 일관은 실제로 을목 일관. 예, 연약해 보입니까? 을목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간목일간, 간목일간. 한 번에 잘 나섭니까? 간목일간, 자, 간목일간. 신중하죠. 머리 씁니다. 왜? 수에서 왔기 때문에 수에서 다시 한 번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성격이 많아요. 간목은. 을목은 일단 조금 기질이, 강한 기질이 좀 많아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있을게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임수와 계수가 있어요. 그냥 볼게요. 임수는 어디에 닿죠? 금에 닿죠. 겉은 수고 속은 뭐다? 금. 수는 계수는 겉은 수고 속도 수다. 그럼 진짜 수는? 임수는 겉은 수인데 속은 금이니까 성질이 더럽다 부드럽다. 임수일간. 임수일간 조용합니까? 부드럽다. 조용하지 않지 결코. 계수일간. 계수일간 어떡합니까? 수. 조용합니까? 조용합니까? 계수일간. 조용하죠. 계수일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을 거예요. 계수일간. 손은 잘 안 될 텐데. 계수일간 없어요? 조금 조용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임수는 풍악, 흙물, 바닷물. 계수는 시냇물. 자, 시냇물이 동적입니까? 바닷물이 동적입니까? 예. 임수일간이. 근데 잘 보세요. 임수가 바닷물이라고 공부합니다,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수는 내려가는 기운이죠. 원래. 내려가는 기운이 계곡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계곡물이 강합니까? 바닷물이 강합니까? 내려가는 기운이. 계곡물이 강하죠. 그럼 양이 강하다고 치면 계곡물이, 수의 양은 계곡물이니까 바닷물이니까 그치 따진다면 강한 거니까 계곡물이 강하죠. 그럼 수의 양이 계곡물이면 임수가 계곡물이에요? 계수가 계곡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계수 외웠잖아. 근데 잘 봐. 지금 머리 잘 맞아. 자, 계곡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내려가는 기운이, 오해는 내려가는 기운이잖아. 기운. 내려가는 기운이 강한 게 계곡물이죠. 이게 강하니까 양이잖아. 이게 음이고. 그럼 이거 수라고 칠 때 수의 양에는 임수가 있지. 그럼 임수가 계곡물이야 바닷물이야? 계곡물. 임수일간이 계곡물이니까 조용해 시끄러워. 계수일간 바닷물이니까 조용해 시끄러워. 근데 왜 공부는 어떻게 공부해? 임수는 바닷물, 계수는, 근데 실제 계수는 아니지. 본인이 잘해? 이렇게 한 분들이 마전되는 게 수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아프죠? 이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제 이거를 원리를 하나씩 밝혀가는 원리를 왜 그런지 요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 있어요 혹시? 없죠?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요 우리가 계수는 부토에 쓰는 걸로 우리가 그 관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아니 그거는 계수의 그거는 심리학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표현할 때 거고 계수가 쓰는 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게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무게합은 무게합이에요. 자 그럼 천간합이 여러분 천간합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우리가 변화가 있는데 생이 있고 천간은 생극제화하고 합 두 가지 변화를 가져요. 생극제화는 종적인 변화, 규칙적인 합은 횡적인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 그것은 누가 둘이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누가 나왔잖아요. 그게 무게합이 변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우리가 무게합을 얘기할 때 뭐 저기 계수일 때 백두 남군을 만나니 누가 무슨 지압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합을 합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게합은 그거예요. 아까처럼 계수가 스며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무슨이냐 그 설정.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는 원리를 음과 양을 구할 때 뭐가 있냐 양은 크고 강하고 음은 약하다는 기본 설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근데 무슨 강하고 약한 게 기운을 얘기하는 걸까 형체를 얘기하는 걸까? 기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형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즉 바닷물이 형체는 더 커. 그쵸? 계곡물이 형체는 적어. 근데 기운은 계곡물이 강해. 근데 우리는 음양이 바뀌어서 강하다는 생각하다가 임수통화라고 해요. 계곡에 형체를 생각해서 강한 걸 형체를 적용해보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간목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선정이 돼가지고 임수, 큰물, 바닷물, 계속 작은 물 하다가 작은 물이니까 스며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큰 물에 그 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작은 물이라는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계수가 작은 물입니까? 아니 계수는 정확합니다. 계수는 수의 의미인 겁니다. 그걸 물로 표현할 때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계수는 수의 의미지. 그걸 물로 스며들게 안 스며들게 하면 일단 재미는 있는데 3점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큰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년을 배워도 배울 게 많아. 수없이다. 스며드는데 뭐가 있으면 또 다른 게 스며들고 돌에 스며들고 시멘트에 스며들고 하면 좋은 거 그게 아니고 원리를 원리.
임수와 계수. 가장 중요한 오행은 기운인 거예요. 행. 오행을 볼 때는 임은, 갑은, 오행의 갑입니다. 목기운의 양인 거예요. 그럼 양과 음이 먼저 있어요. 양은 뭡니까? 시작인 거고 먼저인 거예요. 기운. 을은 음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양이 원인이고 음이 결과고. 이것이 이제 그것도 또 공부해나갔거든요. 음양이에요. 굳이 따진다면은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나무부터 나무 한번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세 가지일 수 있지만 하나만 해봅시다. 목이 뻗어가는 기운을 뭐란다 할 때 새싹이 있고 다 큰 나무가 있어요. 뻗어가는 기운은 새싹이 강하니까 다 큰 나무가 있어요. 새싹이 강하죠. 기운은 목에는 양과 음이, 그러니까 강하니까 이쪽이 양이죠. 양 맞죠? 강하니까 여기 음이죠. 그래서 목에는 양이 뭐가 있죠? 양은 갑이라 하죠. 그럼 갑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하고 이건 을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강하다는 것만 생각했지 형체와 기운을 얘기하지 않아. 바뀐 거지. 기운이 강해. 나가 하고 형체가 강해서 강하다 생각해서 형체가 강한 거니까 을목은 강하고 간목은 아래들나무 큰 나무. 그래서 동양지가 에이키들 배우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강한 게 기운이 강한 거냐 형체가 강한 거냐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를 얘기한다면 간목이 아래들나무인 거예요. 기운을 얘기한다면 간목이 새싹인 거예요. 을목이 큰 나무고. 근데 모르겠다. 사람은 굳이 따지면 사람은 기의 세계입니까? 형의 세계입니까? 형이죠. 그럼 양의 세계, 음의 세계예요. 음의 세계죠. 그럼 갑의 세계, 을의 세계예요. 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을목일간이 부드럽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드러운가 보세요. 선생님 부드럽습니까? 을목일간이 예를 들어 을목인데 을묘일주다. 을묘. 근데 묘월이다. 을묘하면 이런 무술가다. 운동선수. 깐깐합니다. 엄청납니다. 을목치고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간목일간. 간목이 앞으로 막 잘 나서는 것은 다른 게 있을 때 잘 나섭니다. 간목 조심스럽습니다. 신중합니다. 상당히 꼼꼼합니다. 함부로 안 나섭니다. 리더라기보다는 차라리 뒤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간목 잘 안 나섭니다. 계수, 간목 비슷한 특성입니다. 임수, 신금 비슷합니다. 잘 나서고 튀고 또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들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든 원리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일간 해석하고 달라집니다. 실제 써먹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서 할 겁니다. 오늘은 머리가 터질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오늘 강의를 몇 가지 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짬짬이 아침 저녁 시간 강의를 해나갈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40분입니다. 얘기했던 10분 내지 15분 정도 우리가 지금 서로 잠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